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비가 오는 금요일입니다. 네, 가을비가 내려서 정말 상쾌하고 저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안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이 책의 내용도 있고요. 부다의 말씀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깨달으신 그런 선각자분들의 책들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비 온다, 귀찮다, 우산 써야 되네, 그렇게 불평불만 하시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 게 있나를 한번 찾아보시고 공기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운치 있잖아요. 운치 있는 분위기에서도 걸어볼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그리고 되게 건조했잖아요. 가을이라서 건조했던 그런 공기가 뭔가 좀 습도도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나무나 그런 자연도 이렇게 비가 한 번씩 오는 게 좋겠죠. 그런 모든 좋은 점들을 매사에 찾고 불평불만 대신에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이 책에서는 어디였죠? 그 성공의 물결, 긍정적 바동 전송하기, 거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올려드렸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작은 축제의 불꽃을 늘 지펴놓을 필요가 있고, 그 느낌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그저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는지를 지켜보라. 작은 기쁨의 시로라기를 붙잡고 모든 것에서 행복의 손짓을 발견해내라. 이것은 최소한 지루하진 않을 것이다. 트랜서핑을 하면서 내보내는 매 순간들이 당신의 꿈을 향해 의식적으로 다가가게 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을 기억하라. 이렇게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평온과 확신과 기쁨이 서서히 스며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휴일이다. 휴일의 느낌을 즐기는 습관이 몸에 배이면 당신은 언제나 성공의 물결을 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예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러블리 트랜서핑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쭉 내려보셔도 되고요. 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이 책에서도 결국은 포인트 중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요, 균형의 법칙 해볼게요. 균형의 법칙. 잘 안 보이네요. 자, 여러분,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밸런스를 맞춰라, 균형을 맞춰라, 밸런스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일에 몰입해도 안 되고, 너무 자기 개발에 몰입해도 안 되고, 너무 내가 나태해져도 안 되고, 건강, 가정, 일, 취미, 이런 내 하루의 삶의 균형이 중요하죠. 그렇듯이 우리 우주에도 균형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108종입니다. 오늘 제가 음악을 틀었어요. 들리시죠, 여러분? 그 시냇물 소리랑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음악인데요. 제일 큰 이유는 사실 강아지들이 이렇게 녹화 중에 짖으면 좀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댓글로 그런 걸 한 번씩 봐요. 그래서 음악을 틀면 조금 그러니까 소음을 이렇게 커버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웬만하면 표준말을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는 토종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해요. 저도 어색하고 듣는 분들도 어색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는 거지만 댓글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목소리가 많이 잠긴 것 같다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소통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렇게 서로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구나 느끼니까 더 힘이 나고 또 직접적인 동기부여도 되면서 저 역시나 시너지를 받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해 주세요. 자연 속의 모든 것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기압이 하강하면 바람이 불어와 다시 균형이 회복된다. 온도의 차이는 열 교환에 의해서 보상된다. 자, 이렇게 자연에는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잉여 포텐셜은 균형이 맞지 않게 그렇게 과부하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잉여 포텐셜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곳에는 불균형을 제거하려는 균형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균형의 법칙이고요. 이 균형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지 같이 한번 제가 줄 꺼놓은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행운과 불행을 번갈아 가면서 겪는 삶에 그리고 성공에는 실패가 뒤따른다는 생각에 익숙하다. 여러분 그죠? 항상 행운이 오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성공만 하는 삶은 사실 없죠. 이것은 모두 균형의 법칙이 실현된 것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 균형을 깨뜨리는 것 아닌가? 절대적인 균형이란 절대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지만 절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쨌든 지금껏 절대적 균형 상태를 관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주의 끊임없는 변화와 요동으로 충만하다. 우주는 끊임없는 변화와 요동으로 충만하다. 낮과 밤, 밀물과 썰물, 탄생과 죽음 등등 심지어는 진공 속에서도 기본 입자들이 소멸되고 생성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 세상은 전체가 펜듈럼의 집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어떤 펜듈럼은 강하게 흔들리고 어떤 것은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각각의 펜듈럼은 서로 이웃한 펜듈럼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또 그것들에게 자극을 해준다. 이 복잡한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는 근본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의 법칙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균형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다. 혹시나 제 영상이 처음이시거나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펜듈럼이 뭐지? 갑자기 탁 막히실 거예요. 펜듈럼은 쉽게 말씀드리면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고 내 의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집단 무의식의 흔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유념하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해 안 되셨다면 되감기 돌아가셔서 다시 듣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메모하시고 또 계속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특성상 제가 많이 메모를 강조를 합니다. 네. 110쪽입니다. 당신 자신도 일종의 펜듈럼이다.
어느 날 당신이 균형을 깨고 갑자기 한쪽으로 흔들리기로 마음먹으면 당신은 이웃한 펜듈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 불쾌감과 소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반복합니다. 당신의 균형을 깨고 한쪽으로 흔들리기를 마음먹으면 주변에 불쾌함과 소란감을 주겠죠. 그것이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 밸런스를 맞춰야 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내보내는 에너지, 내가 내보내는 파장대로 나에게 다시 결국은 돌아온다. 긍정을 보내면 긍정이, 사랑을 보내면 사랑이, 화를 보내면 화가. 그 단순해 보이는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은요, 결국 이렇게 균형의 법칙에 도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는요, 정말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는 다 알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정말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 오차가 없다고 합니다. 행동뿐만 아니래요. 생각도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 그것은 생각 뒤에 행동이 뒤따르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알다시피 생각은 에너지를 방사한다. 그죠?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생각은 여러분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모든 것은 에너지에 기반해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그대로 반영된다. 밑줄 쫙! 네. 보이지 않는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물질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물질계에 그대로 반영된다. 정지 누르시고 적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갖는 에너지는 너무나 미약해서 주변 세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그랬다면 만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했을 것이다. 그쵸? 뭐 내 생각 하나 따위 무슨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내보내는 감정, 생각에 맞는 이런 힘든 일들, 삶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어떻게 내 무의식 속에 있던 생각들로 인해서 창조가 되는 걸까요? 자, 저 중요한 거 나옵니다. 계속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것만 계속 밑줄을 꺼놨거든요. 그렇긴 해도 여러분, 에너지 차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추측하려고 하지는 말라고 해요. 내가 대체 무의식의 뭐 때문에 에너지 차원에서 이렇게 현실이 창조가 된 건지 분석할 필요가 없대요.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단순화된 균형의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즉, 잉여 에너지 포텐셜이 나타나면, 즉 균형이 깨지면 이 말이죠. 균형력이 일어나서 이 포텐셜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큰 중요성을 부여하면, 큰 의미를 둬버리면요, 내 자식들 잘 키우는 거 중요해,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정말 중요해, 내가 똑똑해져서
이 회사에 들어가는 거 정말 중요해. 이 대학에 들어가는 거 진짜 중요해. 나 이 사람이랑 꼭 사귀는 거야. 중요해. 너무 중요해. 이렇게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면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음악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서 조금 줄이고 올게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또 내려놓음, 내맡김과 다 직결되죠. 우리가 배웠던 그저 신성이 믿고 내맡기는 거, 그리고 그저 나는 몰라 하고 그냥 내려놓는 거,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려버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거. 놓아버림이란 책도 있죠. 그리고 흘려보내는 릴리징, 세도나 메사드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내가 믿고 내맡기는 책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다 곧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성을 부여하면요, 그 내 마음의 내부에 긴장이 일어난대요. 긴장이 일어나고 당신의 에너지장에는 불균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잉여 포텐셜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한 우주의 법칙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즉시 균형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한편에서는 수수께끼의 힘이 당신을 절벽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다른 힘이 절벽 끝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하려고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두려움에 의한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 균형력은 당신을 절벽 끝에서 멀어지도록 잡아당겨버리거나 또는 당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서 그 상황을 끝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절벽 끝에 서 있는 동안 느끼는 것은 이 균형력의 작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 처음이라면 왜 도끼와 김하온이 그렇게 강추한 책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러시아 물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자, 계속 해드릴게요. 에너지 차원에서는 모든 물질적 대상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단지 우리 사람이 그것들의 특정한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결국 판단하는 건 우리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많은 그런 그 구독자분들께서는, 깨달으신 분들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 인간만의 그런 에고의 특징입니다. 좋음, 나쁨, 행복함, 슬픔, 매력적임, 혐오스러움, 선함, 악함, 착하다, 못됐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못됐다, 그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하는 거, 그건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프로그램을 똑같이 이렇게 대물림을 하죠. 무의식을 정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 그 자체는 에너지상의 불균형을 일으키진 않는다. 당신이 안락 의자에서 홀로 앉아 있으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고 하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안전하지만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은 위험해. 이렇게 만약에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평가가 당신과는 무관해서 그게 불안하진 않겠죠. 왜? 난 지금 안락의자에 앉아있으니까요. 그죠? 당신은 그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균형은 어떤 식으로도 깨지지 않는다. 어떤 평가에 그 중요성과 많은 의미를 부여할 때, 그때 잉여 포텐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